不要叫爸爸，那不是你爸爸。今天不用做，直接说了，不是你的。哪个不是我的？3个都不是。叫陈志贤，是1977年出生，今年47虚岁。鉴定结果出来，3个孩子都不是。不要说3个，我从来没想过有一个会不是我，整个人都要疯了。欺骗了16年，浪费了一个男人，既不是最好的青春年华，谁愿意去接受这种事？ 2023년도에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로 불리는 한 남성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와 결혼한 지 16년이 되었고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이 3자녀가 모두 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그는 아내와 제3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그와 아내의 결혼 기념일에 장시성 상라오 덕싱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제3자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추후 판결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아이들의 친부 또는 친부들이 나서서 책임을 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아내 측은 남편이 계속해서 사건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아내의 어머니는 남편이 딸이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불만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만약 한 명의 아이라도 자신의 친자식이었다면 참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세 아이 모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밝히며 2022년 11월 아내와 별거 중에 아내가 넷째 딸을 낳았고 출산을 도운 사람도 자신이 아닌 아내와 가까운 모 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 초 같은 장시성, 상라오시 덕싱에 사는 청 씨와 아내 위 씨가 중매를 통해 만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청 씨는 처음 위 씨를 보고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 씨는 화장을 하지 않고 외출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더욱 가까워졌고 당시 청 씨는 저장성 항저우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위 씨는 매달 청 씨를 만나러 항저우로 반 달씩 찾아갔습니다. 결국 2007년 말 위 씨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첫째 딸은 2008년 8월에 태어났고 이후 두 번째 딸은 2011년 3월, 막내딸은 2018년 10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청씨 가족은 5명이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청씨는 자신의 세 딸을 매우 사랑했고 아내에게도 애정과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세 딸 모두 제왕절개로 태어났으며 청씨는 항상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직접 아이들을 받아 행복해했습니다. 청씨는 아내의 헌신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그는 일을 나갈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그는 가족들이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청씨는 이후 비교적 고소득 직업을 찾았고 주로 장시성 상라오 주변에서 물류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이 바빠 매달 2-3번만 집에 돌아갈 수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내인 위 씨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친구의 가게에서 일하며 가게를 돕고 있었습니다. 청 씨는 외부에서 일할 때마다 집에 있는 사랑스러운 딸들과 온화한 아내를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직접 요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가족들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청 씨는 빚을 내서 3층짜리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1층에, 큰딸과 둘째 딸이 2층 동쪽 방 2개를 사용하고 아내와 막내딸이 2층 중앙방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막내딸이 조금 더 자라면 서쪽 방에서 지내게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청 씨는 세심한 사람이었고 가족들을 위해 세부적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집이 완성된 후 그는 집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청 씨는 항상 외부에서 일하기 때문에 집에 남자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안전을 고려했고 여가 시간에는 CCTV를 통해 딸들의 학습을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기둥인 청 씨는 월급을 항상 아내에게 전달했고 그는 저축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아내는 그에게 건강을 챙기라고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아내 위 씨는 외부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고급 옷과 신발을 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편이 외부에서 일할 때 더 품격 있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 씨는 아내의 이런 행동에 대해 매우 감동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늘이 내려준 완벽한 작은 가정의 행복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어느 날 아내 위 씨가 전화로 다른 사람과 외지로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 씨는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마음 아팠고 자신이 충분히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외지로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나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이후 위 씨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주 영상통화를 거부했고 외지에서 일하는 청 씨는 걱정과 의혹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10월 어느 날 밤 청 씨는 평소처럼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밤 7시가 조금 넘었는데 아내는 아이들과 자야 한다며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청 씨는 왜 이렇게 일찍 자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고 불안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청 씨는 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집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장모님은 며칠 동안 딸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청 씨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감정을 억누르기로 했습니다. 두 달 후 2021년 말에 비슷한 상황이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2022년 설날 청 씨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두 번의 불쾌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는 깊이 반성하고 아내와 딸들과 함께 명절을 잘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일터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의 휴대폰에 도난 방지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능은 그의 전화번호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몰래 아내의 위치 공유 기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2022년 3월 1일 청 씨는 아내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위치가 저장성 취저우의 한 호텔로 나타났습니다. 큰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청 씨는 급히 저장성 항저우에서 취저우의 그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기를 바랐기 때문에 호텔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호텔 앞에서 추운 바람을 맞으며 밤새도록 서성였습니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호텔을 지켰고 다음날 아침 2시가 넘었을 때 청 씨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 씨는 호텔 프런트에서 아내와 다른 남자가 퇴실 수속을 밟고 나란히 걸어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장의 카드만 반납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본 청 씨는 참지 못하고 아내와 그 남자를 각각 한 대씩 때렸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가 말했던 프로젝트의 사장이었습니다. 아내 위 씨는 침착하게 전날 밤에 함께 있지 않았고 공사 현장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해 확인하러 갔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청 씨는 이를 믿지 않았고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 후 위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청 씨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 씨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 딸이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감정에 금이 간 상태였고 아내의 외도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청 씨는 세 딸이 자신의 친자식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막내딸에 대한 의혹이 컸습니다. 2022년 4월 27일 청 씨는 막내딸과 함께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마음을 돌려 친정에서 돌아와 함께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아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검사 결과를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청 씨는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청 씨는 충격을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DNA 분석 결과 청 씨는 막내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청 씨는 나중에 큰딸을 DNA 검사에 데려갔을 때 느꼈던 심경을 회상하며 당시 매우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큰딸은 이미 16세로 성인이 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만약 큰딸이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큰딸에게 큰 상처를 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청 씨는 큰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11세의 둘째 딸과 함께 검사를 받도록 설득했습니다. 청 씨는 둘째 딸에게 만약 언니가 친딸이라면 나중에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내가 함께 가주면 좋겠다고 말하며 설득했습니다. 그런 다음 큰딸에게는 너는 엄마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임신한 아이니까 분명히 내 딸일 거야. 나는 둘째 딸이 친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함께 가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둘째 딸이 덜 불편해할 거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청 씨는 큰딸과 둘째 딸 모두에게 DNA 검사를 받도록 설득할 수 있었고 큰딸의 감정을 최대한 배려하려 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모든 사실은 청 씨의 의심이 맞았음을 증명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청 씨는 2장의 DNA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큰딸과 둘째 딸도 그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10년 넘게 남의 아이들을 힘들게 키워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은 청 씨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청 씨는 DNA 감정서를 들고 아내 위 씨에게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장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청 씨는 장모님과 논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장모님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장모님의 부상은 경미한 2급 부상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장모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청 씨는 장모님에게 관련 비용을 배상하고 경찰로부터 보증 석방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청 씨는 외출하여 일을 할 수 없었고 경제적 수입을 잃게 된 동시에 법적 소송 비용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16만 위안의 빚을 졌으며 집을 지을 때 빌린 20만 위안을 포함해 총 36만 위안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 씨의 법적 아내인 위 씨와 불륜 상대인 우모 씨는 청 씨에게 보복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2년 5월 28일 새벽 12시 30분
그들은 전기 테이프를 사용해 36개의 섬광탄 상자를 청씨의 집 문 앞에 놓고 폭죽을 화장실 창문에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모기향을 점화해 지연 폭발을 유도했습니다. 이 폭발로 유리창이 파손되어 582위안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행정처분 결정을 통해 우 모 씨와 위 씨의 부적절한 관계와 그들의 불법적인 보복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우 모 씨는 10일간의 행정 구류 처분을, 위 씨는 8일간의 행정 구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청 씨의 80세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뇌졸중과 심장마비가 발생했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청 씨의 아버지는 그로 인해 중증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 씨의 75세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청 씨는 현재 부모님을 돌보는 것 외에도 법적 소송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내의 악행에 대해 매우 분노한 청 씨는 2022년 7월 지역 방송국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곧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외출하여 일할 수 없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었던 청 씨는 단편 영상 플랫폼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2023년 5월 청 씨는 덕신 검찰청으로부터 장모님의 부상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 씨의 행위는 경미하고 큰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에 대한 보증 석방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청 씨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8월 19일 그는 자신의 개인 소셜 플랫폼에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 씨의 목표는 먼저 아내 위 씨의 폭죽 사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었습니다. 추가 증거가 나오면 위 씨의 중혼죄까지도 추궁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습니다. 청 씨는 받을 보상은 모두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2월 24일 청 씨는 기자에게 장시성 덕신시 법원에서 받은 2장의 소환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환장에는 청 씨가 주로 제기한 소송 사유가 이혼 분쟁과 인격 분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오전 덕신시 법원은 청 씨와 그의 아내 사이의 이혼 분쟁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오후에는 청 씨가 제3자에 대해 제기한 인격 분쟁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두 재판 모두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청 씨의 변호사는 이번 재판이 주로 재산 반환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습니다. 위 씨는 아이들이 청 씨의 친자식이 아님을 알면서도 청 씨에게 사기성 양육을 요구했기 때문에 의료비와 교육비 등 양육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 씨는 법정에서 충격적인 새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증거는 위 씨가 두 사람이 별거한 이후인 2022년 11월 상라오의 한 병원에서 4번째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위 씨는 SNS에 자신이 여아를 안고 있는 영상을 올리며 내 작은 귀여움과 함께 정월대보름을 보낸다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청 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당시 출산 기록을 얻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출산을 도운 사람이 위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 모 씨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 모 씨는 청 씨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의 이름을 잘못 썼습니다. 병원 기록에 남은 전화번호는 우 모 씨의 것이었습니다. 청 씨는 기자에게 앞으로도 위 씨의 형사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형사 고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 씨는 이 새로운 증거가 위 씨의 형사 책임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1000만 위안을 보상해도 나는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집이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 상대방이 반년이라도 감옥에 가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형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청 씨가 제기한 4번째 아이의 새 증거에 대해 상대방의 변호사는 이는 청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중혼죄의 정의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2번 결혼하여 2개의 결혼 증명서를 갖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 결혼 외에 부부의 명의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청 씨의 현재 증거는 이 중혼죄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또한 청 씨의 변호사가 제기한 사기죄에 대해 상대방의 변호사는 사기죄는 불법으로 재산을 차지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 씨가 청 씨를 속인 것은 아이들에게 신분을 주기 위함이었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이는 위 씨가 청 씨의 재산을 불법으로 차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사기성 양육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사는 청 씨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 분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잘못이 있는 쪽이 결국 재산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히 나더라도 청 씨가 보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부들을 모두 찾아서 그들에게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현재 청 씨의 딸들은 모두 그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는 없지만 여전히 정이 남아있는 청 씨는 딸들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 때 그는 아이들에게 월병을 전달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지만
둘째 딸은 그를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둘째 딸의 무시하는 태도에 청 씨는 매우 상처를 받았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세 딸 모두 그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위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위 씨는 남편 청 씨의 행동이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 씨의 버전과 청 씨의 버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 씨는 결혼 후 아들을 낳지 못해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 씨는 과거 인터뷰에서 아내를 2번 때린 적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첫 번째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는 것을 목격한 날 아침, 두 번째는 아내가 몰래 30만 위안 이상의 인터넷 대출을 받은 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툼 후 서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청 씨는 자신이 아들을 원해서 아내에게 셋째 아이를 낳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미 힘들었지만 아내가 셋째 아이를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씨는 자신이 오랫동안 이혼을 요구했지만 청 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청 씨가 말한 취조 사장과의 분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위 씨는 자신이 우성 씨를 알게 된 지 1년 남짓되었으며 이전에는 취조에 갈 때 청 씨의 누나 집에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호텔에 머문 이유는 누나 집이 잠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청 씨의 친자식인지에 대해 위 씨는 나는 아이들이 청 씨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 DNA 검사 결과도 부인한다. 남편이 아니라고 해서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DNA 검사는 100%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위 씨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청 씨의 3가지 친자 확인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청 씨가 검사 기관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그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 씨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필요하다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도 영향을 받았으며 한동안 직장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청 씨가 자신과 아이들을 공경에 빠뜨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씨는 기자에게 청 씨가 이 사건을 크게 벌인 이유는 돈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청 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 위 씨는 물론 이혼한다. 이혼하지 않으면 뭐 하겠는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 씨는 입장을 바꿔 아이들을 자신이 키웠으므로 남편이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부 공동 재산을 반반씩 나눠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위 씨는 자신이 육체적으로는 바람을 피웠지만 정신적으로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들을 원했지만 청 씨가 불임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씨는 청 씨에게 혈연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가? 불임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는 것인가? 10년 넘게 아빠라고 불러온 아이들이 있다. 이 사실을 그냥 숨기고 넘어갈 수는 없었는가? 너는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가? 내가 너와 10년을 넘게 함께했지만 너는 왜 아이를 낳지 못했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위 씨의 이러한 주장과 질문들은 그녀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위 씨의 주장과는 달리 청 씨가 외지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 씨는 청 씨가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지만 청 씨는 가족을 위해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위 씨의 불륜 상대인 우모 씨는 자신이 청 씨의 새 아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 씨가 그의 정보와 사진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우 씨는 위 씨와의 관계가 사업적인 이유로만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 씨의 어머니도 인터뷰에서 청 씨가 딸을 발로 차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청 씨가 자신을 아버지로 부르던 새 아이들의 엄마에게 어떻게 그렇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위 씨의 어머니는 청 씨가 집을 지을 때 1만 8천 위안을 도와줬으므로 집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월 28일의 재판에서 청 씨의 누나는 집의 토지가 그녀의 것이며 이를 청 씨에게 증여했다는 증언을 했고 이 증거는 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 씨는 여전히 자신이 키운 세 딸의 생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새 아이가 동일한 아버지를 가졌다면 그것도 무섭지만 각각 다른 아버지를 가졌다면 더 무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의 생부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도 했습니다. 청 씨는 법정에 서기 전 자신이 무능한 남자라고 느꼈고 대중의 시선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셔야만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존경하는 이유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큰 상처를 입고도 침착하게 법적 도움을 구한 것은 가장 이성적이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현재 청 씨는 한 단편 동영상 플랫폼에서 총 80개의 영상을 게시했으며 팔로워 수는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의 영상은 총 조회수 1억만 회를 넘었으며
상품 창고에는 333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고 441개가 판매되었습니다. 상품 리뷰 평점은 4.6점입니다. 플랫폼 기록에 따르면 청씨는 최근 한 달 동안 10회 이상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작년에 청씨는 라이브 방송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청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며칠 동안 플랫폼은 청씨가 갈등을 이용해 이슈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의 계정을 정지했습니다. 이전 라이브 방송에서 많은 팬들은 청씨에게 동정과 이해를 표현하며 그의 상품 판매를 지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그를 격려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바랐고 어떤 팬들은 그가 새로운 여성을 만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위 씨는 여전히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가족 생활을 기록한 영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신 영상은 2020년 10월에 게시되었으며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면과 청씨가 5년 전에 남긴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청씨는 아내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있지만 아내는 불만스러운 어조로 누가 저런 남자를 좋아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위 씨는 또한 삶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며 너무 많은 사람을 삶에 들이지 말고 누구에게나 진심을 다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글의 첫 번째 댓글은 청씨의 고백이었으며 현재 이 글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기이한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원래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으나 결국 서로를 비난하며 갈등을 벌이는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결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에게 진정한 동반자를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